자, 78페이지 등록 신청자 한번 볼게요. 아까 등록 신청자 한번 했죠, 그죠? 1번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가로열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랬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소속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여기서 개념을 조금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법에서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교재에 넣을 건데,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럼 이중 등록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등록을 두 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대구시 수성구에서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대구시 수성구에서 또 등록했다.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대구시 수성구에서 등록을 하고 대구시 달서구에서 등록했다. 아니면 부산시 부산 진구에서 등록했다. 등록 관청이 같든 다르든 전부 다가 이중 등록으로 봅니다. 등록증을 두 장 가지고 있어도 이중 등록으로 본다 이래 보셔야 돼요. 등록해야 되면 등록증을 내줍니다.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 나중에 우리 폐업하는 거 공부할 건데,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육공개사가 실제로는 폐업을 했지만 폐업 신고를 안 했다,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는 말이죠. 오래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새로 등록을 했다, 등록증 받았죠. 그럼 한 장은 어디 있는가 몰라도 두 장 있죠.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면은 이중 등록을 왜 못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달서구하고 수성구에서 등록을 두 번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등록 취소를 준다는 말은 등록 번호를 삭제시키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개부를 못해야 되죠. 이 사람은 등록을 두 번 했으니까 하나는 등록 취소됐다, 하나는 살아있죠. 또 중개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중 소속하지 마라 이랬어요. 자, 이중 소속하지 마라. 그럼 이중 소속이, 자,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A가 갑에게도 소속이 되어 있고 A가 을에게도 소속이 되어 있다. 이거 이중 소속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중 소속이 가능하다면은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큰 걸 가지고 왔어요. 갑에게 갈 거냐 을에게 갈 거냐 자기가 판단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가 공인에게 휘둘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중 소속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물론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하지 마라는 말은 있지만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는 말은 없어요.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두지 마라는 말이나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봐도 되겠죠, 그죠? 물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라고 틀리게 그렇게 나온 적도 있기도 있어요. 자,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두지 마라. 사무소를 두 개 이상 두면은 전국토가 중개사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형벌 1년에 1천, 3년에 3천 물어볼 때는 이중으로 하는 게 꼭 나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전부 다 1년에 1천이에요. 또 하나가 행정처분, 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는데, 행정처분도 이중으로 하는 거나 꼭 나옵니다. 그럼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요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 취소. 제가 표현할 때 등록 절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표현할 때는 상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행정처분,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할 때 이중 등록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 꼭 나옵니다. 그럼 헷갈리면은 어떻게 보냐면 두 개는 절대 취소고 하나가 상대 취소죠. 사이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상이다, 그죠? 상대 취소예요. 그럼 아까 이중 소속에서 하나 볼 건데, 아까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고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러면은 A가 갑에게 소속되어 있다, 을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것도 이중 소속이죠, 그죠? 그런데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을이라는 기업공개사에게 소속되었다. 이것도 이중 소속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갑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라면은
을에게 소속되어 있는 갑의 입장에서는 소속 공개사죠. 소속 공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기업 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할 수 없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 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소속 공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기업 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그래서 공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소속 공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기업 공개사 되면 이중 소속이죠. 소속 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등록을 신청하느냐? 이번에 등록 관청이라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첫 번째 줄 끝에 중개사무소,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 등록관청은 누구냐면은 자 등록관청에게 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이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다 이랬죠. 자 시장인데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그대로 하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참고로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죠. 그죠?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는 구가 있죠. 그러면은 구가 없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니까 구가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할 때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일반 시장을 말합니다. 일반 시장 예를 들어서 경산시장 아니면은 경주시장 경산시나 경주시에 구가 없죠. 그러면은 구가 없는 시장이니까 일반 시장은 등록관청 맞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시장이라 해가지고 안에 구를 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럼 구가 있는 대도시 시장은 안에 구가 있죠. 그럼 여기는 구가 없는 시장이래죠. 그럼 구가 있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등록관청은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특별시,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됐고, 그럼 광역시 안에는 구가 있죠. 그럼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근데 골치 아프게 지리나 사회 이런 걸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어느 게 있는가 잘 모르겠다 이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광주시는 광역시입니까 아닙니까? 광주시는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주시가 두 개가 있죠. 경기도에 가면 광주시죠. 그럼 그거는 경기도 광주시라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에도 광주시가 있죠. 그거는 광역시죠, 그죠? 전라남도 광주시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전라남도 안 들어가고 그냥 광주 광역시라 그래요. 그럼 광주시다 하는 말은 경기도 광주시고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는 광주 광역시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에서 대구시 수성구 절대리 안 나와요. 대구 광역시 나옵니다. 울산 광역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이 그냥 광역시라고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됐고 대도시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러면 안산시는 대도시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면 안산시장이 등록관청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안산시가 나오면은 뒤에 꼭 붙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이런 게 붙어요. 안산시는 광역시 아니죠. 단원구 있으니까 안산시는 구가 있죠. 안산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단원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포항시, 포항광역시 아니니까 광역시 아니죠. 아니 구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포항에 가면은 남구 북구 두 개가 있어요. 포항시 남구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포항시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록 기준에 한번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은 했죠.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소속 공제사로서 고인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가로 열고 건축법 20조 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적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안 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별도로 했습니다. 또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요. 그런데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건축법 공부하시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존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중개사무소 가설 건축물에 들어간다. 3년 이내 철거하고 딴 데 가야 되죠. 다른 말로 중개사무소는 가설 건축물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쓸 수 없다. 그죠? 자, 이 건물에 가로 열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면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건축 허가 받고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건물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건축 허가권자가 내가 허가 내준 대로 건물을 바로 지었는지 검사를 해야지 건물을 쓸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을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건축법에서 허가 받는다는 말이나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다 짓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해준 대로 잘 지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사용검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건물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등의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자,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3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건물을 다 지었어요.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용검사를 받는다 하는 말은 주택만 사용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다, 관리사무소다, 상가다 전부 다 사용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상가 사용검사를 받았으니까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중개사무소 설려는 사람이 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면 중개사무소 못 서니까 내 상가부터 먼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 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그것부터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부터 먼저 해줘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럼 그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안 됐지만은 조금 있다가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 있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지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설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중개사무소는 꼭 자기 거여야 됩니까? 빌려서 써도 됩니까? 빌려서 되죠. 그러면은 소유해도 되고 전세, 임대차 해도 되고 사용대차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나 임대차는 조금 자주 들어봤는데 사용대차는 잘 안 들어봤죠. 한마디로 형님 건물에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형님한테 형님 내 중개사무소 하나 하려니까 중개사무소 하나 내주세요. 형님이 한 달에 얼마 줄래? 이랍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은 아버지 계실 때 말을 잘 들어가고 이 건물 통째로 유산을 받았는데 나는 말 안 듣고 사고치로 다닌다고 유산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늦게라도 정신 차려갖고 중개업 공인중개사 공부 열심히 해갖고 돈 좀 벌려고 중개업을 하려 하는데 형님 사무소 내한테 꼭 돈 받아야 되겠나 이러면 형님 돈 반드시 사무소 빌려주면서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한마디로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할 때 임대차 요소가 두 개입니다. 물건의 인도, 차임의 지급. 돈 주는 거 없으면 임대차 성립을 안 해요. 돈 주고 빌리는 것을 임대차, 돈 안 주고 빌리는 것을 사용대차랍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잠시 보고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별도로 등록 요건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우리 교재에 나올 건데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느냐 그만 보세요. 사실사자라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사실사자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아마 1000번은 들을 거예요. 사하면은 사진이에요. 이게 물론 등록 요건 아닌데 여건용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등록 신청했다. 나중에 등록증 받겠죠. 그죠? 이 사진에 등록증에 붙여서 내줍니다.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서를 방금 했죠. 그죠?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는데 지금은 첨부가 안 됩니다.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올 때가 됐어요. 왜 안 하느냐면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자격증 복사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집에 복사집이 별로 없죠. 동네에. 복사한 데 들어가는데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한 거는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아까 자격은 누구 소관이었다?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한다. 등록관청도 공무원이고 시도지사도 공무원이죠. 공무원들끼리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입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 안 합니다. 자격증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자격증 첨부 안 하고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교육도 원칙적으로는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첨부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한마디로 인터넷에 올려갖고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면은 첨부해야 된다. 첨부 안 해야 된다. 첨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서류가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이래 보시면 되겠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등록 안 해줍니다. 그죠?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는 그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되죠. 공무원이 확인해야 돼요. 대신에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 쓸 수 있죠.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죠.
그럼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랬고,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잘 나오는 부분 아닌데,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의 등록 요건은 무조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1번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랬죠. 자, 법인이 등록할 때 법인의 등록 요건의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자, 상법상 회사에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4개가 있는데 이거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 나오면은 상법상 회사다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오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 무슨 법에 의한 이런 것들은 틀리게 안 나옵니다. 자, 협동조합인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도 법인이고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은 아까 얼마 이상이라고요?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이 중에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록을 했다.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법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14조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업은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목적으로 설립될 것.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안 됐고 30년 조금 되기 전에 아니 20몇 년 전에 법인 설립하고, 법인 설립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자, 법인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가 법인이다 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이라는 증명서가 법인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아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공무원 맞죠? 등록과정에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지 법인이 들어갈 때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지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법인 설립을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 직접 안 가고 주로 법무사를 통합니다. 그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법인 설립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서류를 안 해줘요. 법인 설립 신청서 이래죠. 안에 보니까 뭐 법인 명이 뭐냐, 그 다음에 뭐 대표자가 누구냐, 자본금이 얼마냐 이런 게 쭉 적었어요. 그러면서 목적하는 난이 있어요. 제목이 법인 설립 신청서예요. 목적 뭐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게 맞죠, 그죠? 제가 이런 거를 말라고 적어놨냐? 당연히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놓고 나중에 다 적어가 법무사한테 주니까 법무사 보더만 막 웃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적에 이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법인 설립할 때 당연히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인데 목적에 그걸 적는 게 아니고 그럼 뭘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설립되면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걸 적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 설립 신청서의 목적란이 나중에 법인의 정관의 목적으로 들어가요. 법인 설립 신청서의 목적란에 에어컨 제조 및 판매업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은 에어컨 제조 및 판매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하나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은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법인이 등록이 됐다. 법인의 개업공개에서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14조에서 규정된 법인인 기업공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별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에 3번이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가로 열고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나 임원이나 똑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니까. 자, 대표자는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자, 이래 있는데 물론 오래전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임원 또는 사원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고 첫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사람 대부분이 요거는 문제가 나온다. 과반수라고 틀리게 나올 거다. 다 그랬어요.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 틀린 답으로 안 나온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공인중개사법은 우리가 그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계로는 학문이죠. 그죠? 부동산학 학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법,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이런 거는 법이라 하더라도 학문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법이지만 학문적인 가치 이런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학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점수 60점도 안 나옵니다. 작년 시험이 31이고 추가 시험 합해가지고 32번 시험을 쳤는데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는 지금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고 물론 작년 법이라 하더라도 지금하고 시험하고 달라지는 그것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 달라지는 걸 포함해가지고 그 앞에 모든 문제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또 나옵니다. 요것도 있고 요거 있는데 이게 계속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나왔다.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나올 차례죠. 그럼 이거 나온다. 그럼 요번에 이거 나올 차례다. 그대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보면은 법이 개정되면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액면적인 부분보다는 옆에 사이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런데 요게 새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포함한 1에 나올 거다. 그래서 첫째 틀리기로 포함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분의 1 대신에 과반수라고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포함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정도 2분의 1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둘 다가 중요합니다. 3분의 1이고 대표자를 제외한이죠. 이거 하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대표자를 포함한 이래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별도로 볼 필요가 없이 아까 서류 들어가는 건 보세요. 아까 서류가 무슨 서류가 들어간다? 사실사자 들어가죠. 그죠? 사진. 그러면은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에 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진 붙는다. 쫄따구 사진 붙는다. 당연히 대표자 사진, 역구증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사무소는 한 거 그대로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면적 규정은 전혀 없어요. 질문할게요.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고 법인인 기업공개사 어느 사무소가 면적이 커야 되겠습니까? 면적 규정이 없다 그랬죠. 어느 게 커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몇 제곱미터에 대상 확보해야 된다 몇 번 나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실무교육이에요. 자, 실무교육을 했죠. 그죠? 법인에서는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전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요 부분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여기 한 2번 나왔고 나머지는
답이 전부 다가 3번이어서 답이 나왔어요. 전부 다 3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더 이상 이게 답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계속 이게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게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답이 아닌 거로 버리기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게 답으로 나와요. 이거하고 관련된 거 답이다 하는 말은 요거 3분의 1이 어디로 가냐면 요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인문학 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지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요 안에서는 안 놓은 거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실무교육은 인문학 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죠. 전원이 받아야 되죠.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답이 얼토당도 안 한 데서 나오면은 그건 쉽습니다.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 공부하는 안에서 갔다 왔다 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까 숫자를 나타낼 때는 대표자 제외한다 그랬죠. 여기는 대표자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대표자 제외한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실무교육은 예외 없이 전원이에요. 그러면은 자, 대표자는 공제사 이하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제사여야 된다 하는 말은 임원이 대표자도 임원이에요. 또는 사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인에 임원이나 사원이 총 8명이다. 공인중개사는 적어도 몇 명 이상해야 됩니까? 8명에서 대표자 1명은 무조건 공제사여야 되죠. 1명 빼고 7명의 3분의 1이면은 2.3이죠. 2명은 공제사고 1명은 8만 공제사. 이거 말이 안 되죠. 3명이어야 된다. 대표자 1명 합해가지고 적어도 4명 이상은 공제사여야 된다. 그러면은 3분의 1 이상은 공제사여야 된다 하는 말은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연수교육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우리 법인에서 소속 공제사 할 때 고용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제사라고 하는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제사 맞죠? 그럼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제사 아닌 자는 소속 공제사 아니죠. 그럼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받는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아니다. 그죠? 요거는 법인의 등록 요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등록 절차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82페이지 등록 절차 2번 제출 서류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록의 통지 한번 읽어볼게요. 83페이지에 2번에 1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개설 등록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 1번. 기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등록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게 하죠. 그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하는데 시장 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자, 등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소속 공개사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사진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자격증, 사본 들어가는데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가죠. 그죠?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물론 실무교육도 원칙은 들어가지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즉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통지한다는 말이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겠죠. 그죠? 자, 요래 하는데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개입니다. 자,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후에 통지해라. 공무원이 통지합니까? 기업공개사가 통지합니까? 공무원이 통지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아까 공무원이 하는 게 며칠이다? 7일. 여기에서 나와요.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이게 근원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이래 되죠. 그죠? 어차피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서류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은 대부분의 서류를 내고 서류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또는 법을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안 들어가죠, 그죠? 왜 안 들어가는지 요 개념을 알아야지. 보증 설정하는 게 나중에 세 개가 나옵니다. 기업공개사 보증 설정하는 것, 본사무소 보증 설정하는 것, 매수인정 대리할 때 보증 설정하는 게 세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 이상은 반드시 지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막연하게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는지 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자,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이래 보세요.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가입 안 하면은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 내요. 자, 누가 자동차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까지 차가 나온다 해서 대리점에 가보니까 차가 안 나왔대요. 왜 차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가지고 한 달이나 있어야 나온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자, 어차피 시내에 나온 거, 어차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니까 보험회사 갔어요. 보험회사 가고 책임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차가 안 나왔죠. 그죠? 차 넘버도 없죠. 차내 번호도 없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증도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보증에 대한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증도 등록번호가 없으면은 보증 설정이 안 돼요. 차남바나 차대 번호가 없으면은 책임보험 가입할 수 없듯이 우리 보증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보증 설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번호가 없죠. 그죠?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보증 설정하려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절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무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등록은 기속적이다 하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거기서 등록해주지 말라는 게 4개가 있었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그 다음에 등록 요건에 갖추지 않았을 때,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등록해주지 마라 그랬죠. 보증 설정 안 했다. 등록해주지 마라.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주지 마라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보증 설정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은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이거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4페이지 윗부분은 볼 건 없고 봐야 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요. 제일 끝에 5번에 협회 통보하는 거 볼게요. 자, 협회 통보하는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등록 간청은 매월 58페이지예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해서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하는 내용이 위에 기억부터 비읍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한 문제로 안 나오고 지문 하나로 주로 나왔어요.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한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 근데 통보하는 내용 나중에 되면 다 외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은 막연하게 외우고도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원 취지를 생각을 안 하고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보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억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그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말은 누가 한 명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개업공개사 한 명 생겼다 이 말이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전 신고는 이전 후의 등록과에서 합니다. 그럼 이또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 한 명 생겼다 이 말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다. 그럼 분사무소는 적어도 분사무소 책임자는 있어야 돼요.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가 한 명 생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한꺼번에 해갖고 고용인 내라 그러죠. 고용인,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았다. 고용 신고를 받았다는 말은 고용인 한 명 생겼다는 말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았다는 말은 고용인 한 명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받아. 중개업 휴업 신고를 받았다는 말은 기업공개에서 한 명이 잠시 없어졌다 이 말이죠. 폐업 신고 받았다는 말은 영원히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재개 신고 받았다. 잠시 없어진 사람이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 받았다. 잠시 없던 사람이 또 잠시 계속 없어졌다.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했을 때 등록 취소를 했다는 말은 기업공개에서 한 명 없어졌죠. 업무 정지를 받아 했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 통보하는 내용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통보하는 거죠. 그죠? 한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린 답이 뭐로 나왔냐면은 등록증 재교부 했을 때 등록증 내가 잃어버렸어요. 재교부 신청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대구 공개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신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꿔달라 이럴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해주세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를 알고 외우면은 답이 나오더라도 잘 못 외우더라도 하는데 생각 없이 외워놓으니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 맞죠? 등록관청 안에 중개사무소가 한두 개 있는 거 아니죠. 통보하는 것도 많죠. 그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7일 이내 해라는 말은 끈끈이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통보하는 것을 끈끈이 통보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란 말은 전달 거 한 달 모아가 한꺼번에 통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업하고 관련된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협회에게 통보해라.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이 있는데 여기는 종별 변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3번에 1번 종별 변경. 물론 문제는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자, 일단 이 부분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중개인도 있죠. 그럼 요 중에서 중개업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중개인이죠. 중개인이 제일 베테랑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업무 지역은 전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개인이 계신다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고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할 건데 중개인을 제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다음부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개인이 계시면 나이가 많다 작다. 많다 다리가 실하다 부실하다. 부실하다 전국으로 다니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오래 했고 제일 베테랑인데 법인인 기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전국과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시도밖에 못한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서는 사투리로 소친다 이랍니다. 여기는 그 말 안 좋죠. 기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중개인이 자격증을 공개사 자격증을 땄다면은 중개인이라 봐야 됩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종별 변경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인인 기업공개사 몇 명이 모아가지고 법인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종별 변경입니다. 그러면은 종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한다.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우리 아까 등록할 때 사실사라는 서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다가 사실사자가 첨부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말은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등록 신청서 제출하면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종별 변경하기 전에도 기업공개사였다. 맨 처음에 기업공개사 될 때 서류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 변동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서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등록증 내주겠죠. 종별 변경되기 전에도 기업공개사였으니까 등록증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로 받는다. 등록증 2장 되네요. 한 장은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찢어버려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종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그 위에 양가로 1번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을 못 쓰게 된 때는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재교부 신청은 이거 말고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럼 종별 변경하고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는 말은 등록증만 새로 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자기 등록증은 반납해야겠죠. 그럼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멸실됐다. 두 번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대표자 변경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자 변경하면 되죠. 변경하는데 사망한 법인의 대표자만 설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에 가고 절 2번 하고 와가지고 대표자 변경하면 되죠. 그러면 법인인 기업공개사 등록증에는 사진이 대표자 사진부터 있겠죠. 그러면은 등록증은 사무소에 잘 보이는데 계셔야 돼요. 이거 내려가지고 침 발라서 사진 떼고 새 사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사진에 압인이 적혀 있으니까 등록증 넣어주고 새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자, 기재사항 변경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개사무소가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유독 자기 중개사무소가 장사가 안 돼요. 중개사무소 이름이 대구공개사 사무소래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철학관에 갔습니다. 철학관에 가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안 온다. 철학관에서 그 사무소 이름 바꿔야 됩니다. 사무소 이름을 2자로 하면 안 됩니다. 3자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술 한잔 먹고 좀 많이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철학관에서 뭐라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글자를 3자라 해라 했는지 셋자라는 글자를 넣으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대구 공유회사 사무소에 넣으면 되죠. 세자도 들어갔고 글자도 세자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재상 변경이에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기재상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중개인이 우리 교재 그 밑에 있는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한 기업공개서로 종별 변경하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것도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요거는 종별 변경이지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은 초반이니까 언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지, 언제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지 개념을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번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등록번호는 등록관청마다 등록번호 1년 번호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라면은 대수 다시 얼마, 대구광역시 달서구라면 대달 다시 얼마, 1년 번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등록관청 내라 하더라도 법인인 기업공개사하고 개인인 기업공개사 1년 번호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수 다시 법 다시 얼마, 개수 다시 개 다시 얼마,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죠, 그죠? 지금은 신규로는 중개인이 안 생기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중개인하고 등록번호 1년 번호 똑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등록번호 1년 번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기 등록번호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등록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있으면은 등록증만 새로 달라 이 말이에요. 등록증만 새로 달라 이러면 돼요. 그럼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했어요. 그럼 1년 번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등록번호가 새로 받아야 돼요. 등록번호를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해야 돼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지 등록번호가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록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면은 등록 신청서 등록증만 새로 내달라 하면 되고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지 새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재상 변경합니다. 대구 공개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세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까? 새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등록관청 안에서 그 자리로 있죠. 등록번호 새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쓰면 됩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쓰면 되니까 기재상 변경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90페이지에 요거는 했어요. 등록증 양도 금지. 아까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로 자격증 대여 양도하면은 뭐가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1년에 1천이죠. 등록증도 마찬가지로 등록증 대여 양도하면은 등록이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1년에 1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하지 말라고 아까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2페이지에 등록의 효력 소멸 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공개사 돼야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에게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마찬가지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언제 소멸되느냐? 여기 보면은 자, 1번에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이러면은 등록 효력이 소멸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 해산한 경우 등록 효력은 곧바로 실효된다. 등록 효력이 소멸됐다. 줄여가지고 실효죠. 그죠?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등록 효력이 실효된다. 즉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 효력은 유효하다. 그리고 3번에 폐업 신고입니다. 자,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등록의 실효 한번 볼게요. 자, 등록의 실효,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쉬운 것부터 첫 번째, 폐업 신고하게 되면은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자, 두 번째가 개인인 기업공개사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개인이 사망을 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을 하고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없어졌죠. 기업공개사 없어졌으니까 등록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를 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이 사망하면은 등록 취소 주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자 바꾸면 되죠. 이거는 등록 취소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주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망은 할 수 없고 3월 5일 날 법인이 해산했어요. 이것을 이유로 4월 1일 날 등록 취소됐다. 그러면 등록 효력은 3월 5일 날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되기 전에 3월 20일 날 중개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등록 효력은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다. 등록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무등록자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등록 취소될 만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을 주겠죠. 그럼 이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중에 결격 사유 할 건데, 자, 기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했어요. 기업공개사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그랬죠. 그죠? 지금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등록 취소 받기 전이죠.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에도 아직 등록 취소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이때는 등록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절대 무등록자가 아니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되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는데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것 말고는 어떤 사유라도 사유 발생한다고 해서 무등록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해야 무등록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무등록자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2번에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 이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그대로 볼게요. 자, 무등록자. 우리 법에서는 무등록자라고 안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제가 표현할 때는 무등록자 4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다. 당연히 무등록자죠.
자, 그러면 아까 등록하는 절차였죠,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등록을 신청하면은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한다 그랬죠. 자,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오세요 하고 통지는 받았어요. 아직 등록증은 안 받았습니다. 그때 중개업을 했다.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다. 자, 기업공개사 우리 법에서 용어 정의하기로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랬죠. 그죠? 그럼 등록증 나왔다고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무등록자 아니죠. 그죠? 등록을 했으니까 기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자로 처벌 안 받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못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야. 나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사유는 되지만 무등록자는 아닙니다. 대신에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중개업했다.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다. 등록했다는 말이 없죠. 무등록자네요. 자, 요거 한 명은 나머지는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자. 그래서 폐업하고 난 뒤에 폐업 후에 중개업을 했다. 어떤 책에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했다. 이래 나오는데 사망하고 난 뒤에 중개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죠?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했다. 그 다음에 등록, 이거 사망하거나 해산한 거 말고는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무등록자 오로지 요 4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 학원에 공부하고 같이 다닙니다. 지금은 공부 마치고 우리 수강생들끼리 뭐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막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학원에 가니까 한 분이 새벽에 6시에 와요. 새벽에 6시에 와가지고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도관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만두고 문방구를 해야 돼요. 문방구 하다가 문방구 하면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앞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전 수업 듣습니다.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독서실에 와가지고 저녁 수업 마칠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수업 마치면 그때 같이 나가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1월달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공부해가지고 올해 1년 만에 무조건 따고 나가야 된다. 올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해야 된다는데 제가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아 할 수는 없죠. 올 중순에 어느 날 학원에 가는 그분이 안 보여요. 그분 어디 갔으면 할길래 그분이요 공중에서 공짜 쳐다보기도 싫다고 책 다 버리고 갔습니다. 안 한대요. 지치서 못합니다. 지금은 조금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무 죽을 동 살동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오랜만에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이래갖고 오랜만에 술 마시다 보니까 밤 새도록 마셨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한 5시쯤 됐습니다. 학원 가라고 보통 학원에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뭐 준비할 것도 하고 씻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죠. 그죠? 간 보고 깨배니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겨우 눈을 뜨는가 입에 술 냄새가 벌벌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학원에 가도 뭐 공부도 못할 거고 그냥 자라. 일어났어요. 안 된다. 학원에 가야 돼. 겨우 씻고 학원에 왔어요. 수업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자겠죠. 그죠? 수업 시간에 막 잡니다. 언제 되면 깹니까? 쉬는 시간 되면은 끝납니다. 쉬는 시간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쉬는 시간에 들어가지고 수업합니다. 수업 시간에 또 잡니다. 시행하면 또 자요. 언제 되면은 완전히 깹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잠이 완전히 깨요. 옆에서 누가 하는 말이 이럴 것 같으면은 말라고 학원에 갔노 집에서 편하게 자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이래 자도 들리는 거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있다. 내가 죽어도 학원에서 죽을 거다. 이래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연히 학교에 가 있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어른, 아침에 이제 깨봅니다. 깨보니까 도저히 몰라겠다. 아이고, 뭐, 동영상 듣지. 학원에 가더라도 잘 거니까. 뭐 하루 종일 잤어요. 밤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잤으니까 밤에 잠 안 오죠. 공부는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날 한 거, 우리 인터넷 올라오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복습을 가능하면은 동영상을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다 하는 것은 책에 안 나오는 게 많으니까 동영상 시간이 많이 걸리면 조금 빨리라도 하고 동영상을 한번 꼭 또 들으세요. 이제 동영상 들어야 되겠다. 동영상을 켰어요. 그러니까 잘 나옵니다. 듣다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잠깐 감았는데 떴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잠시 감았는데 또 다시 깼어요. 잠시 감았는데 떴다. 동영상 보는 건 수면제로서는 최고입니다. 수면제 하는 것은 동영상 책이죠. 책보다 동영상이 훨씬 수면제 효과가 좋아요. 잘하니까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일어날 시간 되니까 그때 잠 옵니다. 난 일하지도 못하고 에이 하루 더 자자. 어제도 결석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과목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가기 싫죠. 하루 빠지면은 가기 싫어요.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차피 과목별로 하루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있다 가자 푹 쉽니다. 푹 쉬는데 여러분 쉬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쉬면은 잘 못 쉽니다. 쉬고 놀더라도 왜냐하면은 신나게 놀더라도 신나게 못 노는 게 놀더라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게 딱 있어가 신나게 놀지는 못해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좀 쉬었어요. 일주일이다 가려니까 일주일 안 갔으니까 가기 싫죠. 아이고 뭐 조금만 있다 2달 있다가 새로 할 건데 그때 가자. 2달 있다가 가자 하는 말은 내년에 가자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그래야 됩니다. 떨어지겠죠. 그죠? 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지금은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 안 한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때라고 가정을 하고 합시다. 이 사람 어른 자격증이 없죠. 어른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갑의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자격증 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본이 들어가죠. 사본 위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본 위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옛날에 지금 건축부에서 우리 공부하면은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 되면 앞에 뭐 조각품, 미술품 설치하는 거 있죠. 제가 그 어느 회사에 총무과장에 있을 때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거 설치해야 되는데 심의를 받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심의를 받기 전에 이미 설치를 했어요. 우리 회장님 별장에 있는 큰 거를.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제 대리석으로 뭐 돌리는 모르겠지만 크게 하고 엄마가 애 젖주는 거 큰 그런 건데 오늘 제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와, 이 그림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원래는 그런 거 하는 거 건축사 사무실에 맡겨요.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려는 거 택도 없이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 줄 패서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 그림을 못 그리죠. 할 수 없이 방법을 구안해 가지고 저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고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확대 복사를 했어요. 우리 그 내는 극으로 확대 복사를 하고 복사한 거하고 복사 2-3번 하니까 그림은 그린 것처럼 완벽하게 나와요. 중간에 점도 꽁꽁 찍어 돌 모양도 굉장히 있고 그때는 시청에서 하는데 시청에 이제 심사받으러 가니까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물어봐요. 왜 이러니까 이거 좀 놔놨다가 다른 데 들어오면은 이거 샘플로 좀 보여주려 한다. 복사물을 복사하는 것, 위조를 하는 것은 문제도 안 돼요. 자격증에다가 사진 위에다가 자기 사진 싹 올리고 풀붙이가 살짝 하고 글자에다가 똑같은 글자를 해갖고 살짝 올려갖고 복사하면 되죠. 처음에 복사하면은 테두리가 편합니다. 그걸 갖다 2번 복사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자, 질문할게요. 갑을 중에서 누가 무등록자입니까? 어린 무등록자라는 사실이 무등록자 4명밖에 없다 그랬죠. 몇 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등록은 했습니다. 등록을 했으니까 무등록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그러면은 무등록자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다. 벌이 제일 크죠. 3년에 3천이에요. 그럼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등록한 거나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영어로 하면 뭐랍니까? same이라죠.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은 인도네시아는 발음 그대로 하면 돼요. 쌈마 이럽니다. 쌈마입니다. 그러면 3천에 3천이에요. 그러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업무 정지 주겠습니까? 등록 취소 주겠습니까? 등록을 못한 사람이 등록했으니까 등록 취소 주겠죠. 이 사람은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 취소. 등록 취소인데 무등록자는 등록을 안 했죠.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 취소 줄 수는 없죠. 이거는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즉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됩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된다. 다른 게 둘 다가 3년인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등록 취소 줘야 되는데 무등록자는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줘서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이다. 벌 받겠죠. 3년에 3천입니다. 무등록자의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거래계약은 유효죠. 그죠? 자, 나중에 금지행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를 판례에서는 무자격자라고 표현했어요. 의뢰인과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랬어요. 무조건 무효다. 그럼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는 말은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죠. 그럼 거래계약 체결됐다. 보수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수 지급 안 해도 돼요. 지급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등록자는 보수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보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너무 쉽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는 처벌한다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지문에 2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무등록자에게 의뢰한 중개 의뢰인에게 무등록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 줄여가지고 공범. 의뢰인 처벌한다 안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게 결론인데 결론은 너무 쉽죠. 이게 틀린 답으로 오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자 제일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되면은 무등록자가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폐업 신고하면은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받지만 이럴 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해야 무등록자로 처벌한다. 저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4페이지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